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시나리오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우리 급여 현황이라는 ACCDB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 안에 보게 되면 2023년 급여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값들이 써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 값들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데,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성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수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총 수령 금액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우리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성명은 이제 개수로 이제 계산에 대해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수당은 이제 최대값이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총수령 금액은 합계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명이다, 수당이다, 총수령 금액이다 해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인데, 왼쪽에 보니까 직위도 들어 있고요. 우리 부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위하고 부서를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맨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인데, 열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성명 모두하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두 개, 그리고 값 세 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여기는 이제 열이 없으니까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B의 4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 B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급여 현황점 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건데, 어떤 열을 이용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맨 앞에 보면 이제 표라고 있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피벗 테이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분석할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에서 우리 급여 현황점 ACCDB 요 파일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 밑에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ACCDB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여기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길벗 커마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그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급여 현황점 ACCDB 요 파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여 현황점 ACCDB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급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을 다 해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B의 4번 셀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B의 4번 셀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B의 4번 셀부터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의 열들을 우리가 이제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이곳으로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갖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성명이라는 거를 우리 필터로 갖다 놓으면 되고요. 지기하고 부서는 이제 우리 행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성명하고 수당하고 총수령 금액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성명, 수당, 총수령 금액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때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명이라는 거요. 성명 요거 이제 쭉 들어가서 우리가 필터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행으로 이제 사용될 게 우리 이제 직이라는 거요. 직이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우리 부서라는 거요. 부서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직이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 성명의 이제 개수하고 수당하고 총 수령 금액이요. 그래서 우리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성명의 개수하고 성명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성명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 수령 금액도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들 이런 필드명을 봤을 때 총 수령 금액이라는 거는 따로 없죠. 없으면 조금 이따가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그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열에 이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값들이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명은 이제 개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죠? 근데 수당은 지금 우리 거는 합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아까 얘는 우리 합계가 아니라 이제 최대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수당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수당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최대값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수당의 이제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을 시킬 때는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으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지상은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키나 봐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노랑 피벗 스타일 보통 12번 이걸로 적용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변경시킬 때는 디자인의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스타일에는 지금처럼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한도랑 피벗 스타일 보통 12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연한도랑 피벗 스타일 보통 5번이래요. 그 밑에 거 이제 노란색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지금 얘는 연한도랑 피벗 스타일 보통 12번이다 이렇게 떴죠. 요걸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하단에는 합계하고 평균이요. 합계하고 평균 그 부분 합을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가 각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할 때는 우리 메뉴에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우리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을 표시 안 하겠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과장 요약이다, 대리 요약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 하단에 부분합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분합 표시할 때 합계하고 평균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과장 요약이다, 대리 요약이다 하고 이런 요약 값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필드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분합의 필터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소개가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그룹별로 이제 요약이 표시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합계하고 평균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낼 거죠. 해서 여기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합계에서 한번 클릭해주고 평균에서 또 클릭해주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과장 합계다, 과장 평균이다, 대리 합계다, 대리 평균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각 그룹 하단에 합계하고 평균 그 부분합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오류 셀에는 없음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우리 각각 이제 직위별로 과장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한 거 보니까 디바이드 0 이렇게 이제 떴죠.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난 그 셀이 있을 때 거기다 이제 없음 이 두 글자를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에 피벗 테이블에 이곳에 옵션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곳에 보면 이제 오류값 표시하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없음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는 이제 디바이드 0 그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오류가 없어지고 없음 요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지상 이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함수를 이용하래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우리 총 수령 금액 요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시켜라. 그때 총 수령 금액은 기본급 더하기 수당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시킬 때는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계산이라고 있고 이곳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땅 하고 찍어주면 여기 첫 번째 계산 필드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땅 해주면 지금처럼 계산 필드 삽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우리 이제 필드명은 총 수령 금액 요걸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름 쓰는 곳에다가 총 수령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수식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기본급 더하기 수당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기본급 더하기 수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을 해주면 이거는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될 거예요. 문제상에서 기본급 더하기 수당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총 수령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지만 맨 앞에 보면 함수를 이용하여 라고 요 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더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합을 구해줄 때 썸이라는 그 함수가 있잖아요. 해서 썸으로 기본급하고 수당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급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수당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해서 썸,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반드시 이용해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요 필드를 추가시켜달라고 추가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맨 밑에 보면 총 수령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총 수령 금액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됐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봐도 총 수령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직위 필드요. 직위 필드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직위가 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부장이 있고 사원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직위가 그냥 이 글자가 써져 있는 그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직위가 맨 위에 보니까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어요.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아니죠.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이라고요. 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장이라는 요 제목 있죠? 요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이곳에 이제 테두리가 있어요. 요 테두리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십자 방향 표시 그 모양이 뜬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부장을 맨 위로 올려주면 되죠.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올려서 과장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장의 그 데이터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오면 되고 대리 밑에는 이제 사원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위가 문제 그림처럼 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수당이 있고 총 수령 금액이 있대요. 그러면 수당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고 총 수령 금액은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의 표시 형식을 이제 바꾸래요. 이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서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기호 없는 회계 형식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수당의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셀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기호 없는 회계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서 회계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기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 형식을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기호가 없는 그 회계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 수령 금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셀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주 중에 회계요. 회계 요거 찍어주고 기호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직위가 대리인 그 사람에 관련된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직위가 이제 대리인 그 사람들이요. 직위가 대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리인 그 사람들 중에서 기획부의 그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 작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기가 대리인 그 사람들 중에서 판매부의 데이터만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면 대리의 합계, 평균하고 이곳에 이제 값들이 이곳에 써져 있죠. 그래서 요 4개 중에 아무거나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기가 이제 대리인 그 사람들의 우리 부서에 관계없이 그 데이터들이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제가 요 셀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따당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때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지기가 전부 다 이제 대리죠. 대리고 부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기가 대리인 그 사람들의 자료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시트명을 이제 대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 거는 시트 2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시트명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시트 이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리 이렇게 이제 2글자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 앞에 위치시켜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분석 작업 1번 요 시트에서 이제 피벗 탭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트로 작성된 게 그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시트의 위치는 우리가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탭을 끝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벗 탭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요 피벗 탭과 우리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성명 모두 요거 이제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제목들도 맞나 안 맞나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지기가 나타난 이 순서들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부서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C의 3번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C의 3번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천만 원하고 대출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우리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하래요. 그리고 C의 3번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설명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입력 제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그리고 설명 메시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유효성하고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 5천만 원 이하의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수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5천만 원 이하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작거나 같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 최대값을 우리가 5천만 원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천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유효성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명 메시지 요것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설명 메시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셀을 이제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해 주세요.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목하고 설명 메시지만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은 이제 입력 제한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여기다가 이제 50 쉼표 000 쉼표 000 한 칸 띄고 이하까지만 한 칸 띄고 대출이 한 칸 띄고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가능합니다 라고 써져 있고 맨 뒤에 이제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점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셀을 클릭했다가 이제 C의 3번 셀을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목하고 우리 설명 메시지 그게 맞나 안 맞나 혹시나 틀린 글씨는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2천만 원하고 그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르면 값이 변경이 되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7천만 원, 7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떠요. 그렇게 뜨면 이제 여기서 취소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요거 이제 수정을 다시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확인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대출금, C의 3번 셀에 이제 대출금이 있대요. 대출금이 지금 2천만 원하고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 대출금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을 하는 경우에 상환금액, C의 6번 셀에 들어있는 이 상환금액이 변동이 되는 그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대출금이 이제 2천만 원일 때 월 상환 금액이 지금처럼 62만 2,124원인데 그때 이제 대출금이 3천만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을 때 아니면 대출금이 이제 1,500만 원으로 감소를 했을 때 그때 이 월 상환 금액 얘가 이제 얼마로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시나리오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나리오 이 문제상에 우리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이제 확인을 먼저 해줘야죠. 해서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뭐 이름 정해라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시나리오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때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관리자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나리오 1번은 시나리오의 이름은 대출금 증가로 그렇게 이제 해 주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대출금 한 칸 띄고 증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변경셀이요. 변경셀은 우리가 지금 대출금을 이제 변동을 시킬 거니까 대출금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C의 3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값을 이제 얼마로 바꿀 거야.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하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지금 현재 값은 2천만 원이다. 요걸 이제 우리는 3천만 원으로 증가를 시킬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또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이름은 대출금 감소 그렇게 하고 그때 대출금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대출금 감소라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고 그때 이제 변경셀은 대출금 얘가 이제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때 요 셀을 찍어놨기 때문에 변경셀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럼 요것만 이제 우리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나리오 두 개 다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추가시킬 건 없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대출금 증가다, 대출금 감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이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해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그냥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예요.
그때 이제 결과셀이요. 우리는 이 대출금이 계속해서 변동이 될 때마다 이 월 상환 금액이 얼마로 이제 변동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결과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의 6번 셀이 찍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봤더니 지금 우리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름 정의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죠. 이름 정의를 안 하니까 지금처럼 그 해당 셀의 주소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의 이름은 대출금 증가다, 대출금 감소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때 현재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될 때 대출금을 이제 3천만 원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월 상환 금액은 지금처럼 이만큼이 된다. 대출금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되면 월 상환 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시나리오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지상이 조금 여러 개가 나오긴 했지만 그 지상들 하나씩 처리할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상이 지금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꼭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